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소개할게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태태보이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 두 분은 X세대는 아니시잖아요. 아마 경계선에 계신 거 아니에요? 70년대생들이 아마 X세대 아닌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네. 80년대생이니까. 아, 80년생. 제가 X입니다. 아, X들한테는 이 서태지 보이즈가 네. 최고거든요. 또 이렇게 김수철의 젊은 그대와 더불어 이렇게 어르신 느낌이네요. 제가 거기서 네. 이제 착안해서 태태 보이즈로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 괜찮으세요? 네, 훨씬 네. 좋습니다. 태태 저도 보이즈. 좋습니다. 예. 네. 저희 지난번에 네. 한 2달 전에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저 휴가 때. 그때 김광일 기자가 아마 진행했었고 근데 그때 아, 댓글에 청취자분이 네. 김재동 씨랑 전현무 씨 여기서 뭐 하냐 그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광일 기자가 엄청 놀려가지고 엄청 놀랐어. 제가 네. 그때 기억나네요. 맞네요. 두 분의 이제 닮은 꼴 연예인 두 분. 뭐 마음에 특별히 안 드시는 건 아니, 아니죠? 마음에 드시죠? 김재동과 전현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태 보이즈와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 말말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장경태 의원님 네, 초선이시잖아요. 네, 코로나 초선. 네, 맞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 그렇죠. 어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 코로나 초선 이야기를 했다가 민주당 초선 분들이 상당히 황당하고 당황하고 뭐 조금 화도 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하신 건지 들어보죠. 제가 3월에 금감원에서 퇴직을 했어요. 임기 마치고. 예. 그런데 마스크 쓰고 금감원 갔다가 마스크 벗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근데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학력 저하 코로나 세대를 보는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을 초선들한테 받았다. 이 말을 전해들은 민주당 초선들 중에 한 분인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 간의 소통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임위에서나 국회의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의와 상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회의나 혹은 모임들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폐기된 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저도 사실 국힘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러 이 국회 내에서의 이 소통도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뭐 아마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수긍하시는 분위기. 아니, 국회에서도 있어요? 당연히 소통이 좀 부족해졌죠. 네, 아무래도. 지금 좀 누르고 네. 참고 계시는 건 근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너무 막 뭐 이제 진위 자체를 파악하면은 예, 뭐 이런 발언 자체가 예, 국회 내에서의 소통이 좀 더 활발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는데 예. 굳이 이걸 기분 나쁘게 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김용태 전 최고 뭐 다른 당이긴 하시지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돌이 초선들 그 코돌이요? 소통 부족하다 이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는데 두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김은경 위원장께서 학자셔서 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참 잘 찾는다. 그래서 또 방송 보면은 그 민주당 초선원분들께서 가설에 대한 검증도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구 고찰 논문을 잘 쓰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혁신위원장께서 민주당 이 정치를 교수와 학생 수준으로 딱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초선 아니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더라도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자당의 혁신위원장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그런 식으로 학생 보듯이 평가하는 거는 이분이 아직도 이 정치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최대한 좀 좋게 뭐 해석을 해주시긴 했지만 굳이 저 말씀을 혁신위원장님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란 이야기는 좀 나오는 아니, 것 근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네. 아마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인용하시긴 하는데 오늘 저는- 가설 검증을 잘하고 네, 계시네요. 어제도 그 다른 초선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뭐 이거 굳이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있겠냐. 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따끔하게 또 충고로 새길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좀 뭐 좋게 들었습니다. 아, 학력자 얘기하는데도 좋게 들으시는 아니 뭐 저- 굳이 기분 너무 나쁘게 마음이 들어서 넓으신 거 배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김영태 최고랑 이렇게 방송도 하죠. 무슨 말씀을 드려? 예, 저는 지금 뭐 당황하신 느낌이 좀. 아 근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일종의 뭐 말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설화를 일으키는 게 이번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 경향신문 인터뷰, 그다음 연합뉴스 인터뷰가 조금씩 다 뭔가 뭐 설화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번에 이 말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거야? 뭐 넘길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예.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어찌됐건 주목받고 그 속에서 이 아이템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소위 이 사냥감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당연히 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 횟수가 반복될수록 노하우가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이라기보다는 뭐 워낙 이 조그만 꼬투리도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이 말 실수를 혹시나 하더라도 하는 것과 김은경 위원장이 하시는 것과 아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원님 봅니다. 그 아무리 정치인들한테 공천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최고위원이 하실 아니 말씀 아닌 것 그래도 같고요. 아무리 그 저는 현직이라서. 혁신위원장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렇게 비하하시는데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비하까지 비판하실 때는 좀 비판하십시오. 예? 아니 뭐 비하까지 뭐 좀 통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가죠. 뭐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어제 그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유재풍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 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품위유지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또 하나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상의 이제 품위유지 청령 의무,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 뭐 상임위에서만 했던 것도 아닐 테고 뭐 본회의에도 본회의 하는 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가장 높은 수위가 나온 거예요. 제명 권고. 배경은 뭡니까? 뭐 군대로 치면은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은 거죠. 현부심 판정을 받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교과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 뉴스만 켜면 시청각 자료로 뭐 온 교보제가 지금 계속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덕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정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뭐 코인 거래 이런 거 사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말 김남국 의원이 도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떤 실수를 대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태도요.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누구나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괘씸해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자문위에 나와서 2번, 3번 거래한 것처럼 이제 말했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소액 거래였다라고 말했지만 알고 봤더니 200번 이상 거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와 소위에서의 거래가 200번이 넘었다. 이게 이제 어제 발표였고 본회의에서의 것들은 카운팅이 안 된 건가요? 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본회의 것까지 카운팅을 하면 게다가 이제 잡코인까지 포함하면은 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너가 이제 사람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사람이 실수를 하면 실수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괘씸죄가 추가돼가지고 저 국민들 분노만 더 양산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심사자문위에서도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특별한 말씀 없었습니다. 자, 장경태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위 유지 위반 또 도덕 불감증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여러 가지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 상임이나 본회의 중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거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발언이라고 보고요. 근데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주식 거래도 불법은 아닌데 상임위와 본회의 중에 주식 거래를 많이 하셨다면은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공무원들이 이 9시부터 6시까지 이 3시까지 주식 거래도 안 하시겠죠. 설마 공무원분들이 어찌됐건 휴가를 쓰고 안 주식 되죠. 거래 하지는 안 않으니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경종을 울린 메시지라고 보고요. 이 마찬가지로 이 수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이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 메시지가 됐다와 이 말씀과 더불어 이 가상자산을 국회의원들 다 신고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네. 가상자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공직전략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먼저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가상자산 신고를? 그러니까 정말 그게 신기합니다. 아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여야 합의인가? 했는데 안 하고 계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저도 했거든요. 그냥 가상자산 신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국민의힘 안 하시고 계셔서 김기현 대표님 아드님 코인부터 좀 신고 좀 해주십시오. 여야 합의로 하기로 했었으면 여당 의원들도 좀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생각해요. 정말 심각하죠. 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국민들이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예. 정말 가상자산 신고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절차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회부를 할 거고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되는데 일단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또 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법상 예.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서 윤리특위는 예. 제명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윤리특위가 여기서 또 제명 이하의 권고를 했는데 그보다 낮은 수위를 또 결정하게 되면 국민적 비판을 윤리특위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회의로 넘길 것 같고요. 저는 본회의에서 제명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200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한부 국회의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그래서 이제 200명인 거죠. 200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되는 건데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1979년 YS 제명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긴 했는데 부결됐던 케이스도 있고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장경태 사실 의원? 이제 그러니까 다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고.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도 있다 제명에? 오히려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예.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아마 예상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꽈배기처럼 꽈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불법적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연히 자문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이 소위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준 거지만 이제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네. 판단에 대해서 예.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는 네. 것으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르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도 국회의원들이 제명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본회의에서.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장경태 최고는 저도 제명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쉽진 네. 않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명이 한 명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에 이 상황까지 가면 자진 사퇴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자진 사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겠죠.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예. 있다고 보세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들. 자, 여러분의 추측도 뭐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우리 김영한 우리 충북도지사께서 한두 명 사상자 났다고 생각했다. 일찍 아. 갔다고 해서 상황 바뀔 건 없었다. 어제 충북도청 합동분향소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10시 10분에 자,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자체의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이 무공감, 무책임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요. 지금 저 말 자체가 한두 명의 사상자밖에 안 났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도지사가 뭐 한두 명 죽었지 뭐 이 정도의 불감증으로 아니 도덕 불감증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발언은 저는 제명 이상이죠. 이거는 국민 소환해야 되죠. 이 정도 주민 소환해야 되죠. 이 정도 사안은. 그러니까 정말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단체장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든지 일찍 간다고 해서 상황 바뀔 게 없다? 그러면 도지사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장, 군수, 도지사 또 이 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재난 이 상황에서는 재난을 대비할 책임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건 법적으로도 그 의무가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관리해야 될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건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발언을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 상황은 정말 코인 거래했어도 제명 판결이 났는데 제명 이게 요구가 있는데 예. 도지사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제명 요구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골프 정도가 아니고요. 저 발언은 더 강력하게 윤리에서 아마 제명 이상의 징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 시장 건보다 더 저게 심각하다고. 심각하죠. 예. 자, 김용태 전 최고. 저는 국회의원하고 지자체장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자체장은 지도자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저런 식의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전 지도자의 품격과 지도자의 책무 사명을 전혀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환 지사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도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대 시민재해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앞으로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을 향해서 좀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 놓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빌드업 과정 아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저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저기서 송구하다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국민의 한 생명 못 지켰다. 이 말씀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지도자로서 글쎄요. 저는 이번 수혜를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망하고. 국민의힘에서 징계하실 건가요? 이거? 저는 뭐 징계 해야 권한이 된다고 없기 보죠? 때문에 권한이 원해입니다. 저는. 아니 이준석 대표도 품위유지 위반 정도로
당원권 정지 1년 받고 이러는데 저 정도 발언은 더 심각하게 징계 주셔야죠, 사실. 네. 저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분들이 김영한 지사께서 다음에 어떤 선거를 도전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충북 지역의 아니, 주민들이 지금 징계 다음 하실 선거 거라고 말고요. 저는 봅니다. 뭐 평가하시겠죠. 네.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과 이 수해 기간이 겹치면서 대통령의 이 행보도 같이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그 명품 그 쇼핑 센터, 뭐 명품샵 그 방문일 겁니다. 근데 또 그 명품샵 논란이 불거진 후에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다. 뭐 이게 또 한번 논란이 2차 논란이 되기도 하고 가짜 뉴스로 또 드러나기도 하고 가짜 뉴스로 드러나고 났는데 그게 샤넬이 아니라 또 에르메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장경태 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사회자께서도 요즘 공포 정치가 공포 사회가 여러 가지 부각되다 보니까 이 명품숍 방문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명품숍에 가서 뭐 네. 쇼핑이죠. 뭐 누가 봐도. 근데 어찌되었건 이 대통령실 해명이 이 호객행위에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대통령 경호처에 16명의 경호원이 있는데 어떤 명품숍 사장이 그 16명을 뚫고 가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언론사에 뭐 이 사회자 교체 요구 등이 있다라는 지금 여러 썰들이 있는데 이런 이 좀 무서운 문화가 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장악의 의도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면 명품숍을 가봄으로써 그러니까 굳이 수해 상황에서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일정을 잡은 대통령실도 좀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명품숍을 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가서 이렇게 좀 이 설화를 만드는 처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이 설화가 있었으면 조용히 오시면 되죠. 굳이 에코백을 왜 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쇼잉이라는 거죠. 그냥 어차피 지금 수행원 다 있는데 16명 중에 에코백 들어줄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굳이 뭐 이렇게 들고 했다? 저는 이렇게 이 인위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노룩 패스 비슷하게 거의 그냥 노룩 에코백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좀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용태 전 최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약간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닙니다. 저조차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조차도 오늘 너무 장경태 의원하고 여기서 농담을 한 건 아닌가, 웃고 떠든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요. 근데 영부인 여사께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떻게 아픔을 굉장히 위로하고 공감해야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재난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해외에 물론 순방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품샵을 갔었어야 했나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공감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명도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든지 여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재난뿐만 아니라 재난을 대처하는 상황 또 거기에 넘어서 이제 오르는 구설수해를 대처하는 상황들. 저는 이 한 달 동안 국민들께서 정치 뉴스 보시기 굉장히 싫으실 것 같다, 짜증날 것 같다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백 안에 무슨 거기 파우치가 이게 뭐 샤넬이냐 에르메스냐 막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정치를 계속 혐오감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식으로 좀 선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저희는 내용물 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은 없고요. 이제 이 모 청년 당직자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 뭐 여러 가지 그냥 사진을 캡처해서 SNS 상에 게시한 정도인데 뭐 당 차원에서 저희가 뭐 그걸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김건희 여사의 이 16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하신 것 이건 자체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말말말 태태보이즈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